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인천 1호선 검단 신도시 연장사업 109 공정률 약 55%, 교통은 지역 발전을 이끕니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다른 유튜브 분들은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채널이 많은데, 저는 보면은 이 불인이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구독자님들한테 배우는 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가르칠 실력은 안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게 주식인데, 주식도 누구 가르칠 실력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제 채널이거든요.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특히 여기 석공님은 저보다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 공부하면서 가장 자신 있는 데가 검단 신도시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세요, 이 석공님은.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이 배우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석공님이 보내주신 정보인데요. 송도, 청라, 검단, 계양 신도시 지역은 현재 변방이지만 인천 3호선이 계양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아우르는 대순환 철도로 건설되면 서울 2호선 역세권처럼 주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장래 전망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향후 인천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검단, 청라, 송도라고 하네요. 이렇게 좋은 소식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DHK님은 백일역 9호선 연장 인천 1호선, 그럼 더블 역세권이죠. 백이역 GTX-D 5호선 인천 1호선, 트리플 역세권. 백삼역 인천 2호선 7호선 서울 7호선이에요. 인천 1호선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결정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예상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러면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그럼 검단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백일역만 더블 역세권이냐고 그랬지만, 백일역에는 롯데몰이 들어옵니다. 롯데몰, 법원, 검찰청, 소방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백일역은 더블 역세권이라도 다른 역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댓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인천시에서 교통환경 부분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인천 1호선이 2024년 완공 예정인데 2025년 4월 준공 예정이며 109 공정률은 약 55%로 H건설이 시공사로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24년 완공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5년 4월 준공 예정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인천의 중부일보에서 2022년 11월 21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인천 도시철도 건설본부 행감, 청라 검단 연장선 개통 문제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2027년 개통 목표 순항.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6,825km 2024년 개통.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차질없이 개통될 전망이다. 최태한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은 21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의 경우 새로 제작 구입할 1편성의 납품이 1년 정도 늦어지게 됐지만 2024년도 하반기 개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진은 새로 구입할 인천 1호선 검단 신도시 연장선에 투입할 열차 사진입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은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까지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해 총 6,825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개통 예정 시기는 오는 2024년 하반기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성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정거장 7개를 신설해 총 1,767km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본부는 지난해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에 투입할 전동차 1편성을 제작, 구입하기 위한 발주를 진행했으나 낮은 사업비 등으로 거듭 유찰됐다. 이후 올해 2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전동차 7편성과의 통합 발주로 제작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납품기한은 당초 계획보다 1년여 늦은 2025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발주 차량이 1년 늦게 납품되더라도 예비 차량을 투입할 수 있어 2024년 시험 운행이나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최 본부장의 설명이다. 최 본부장은 신규 차량 납품 전까지 우선 기존 차량을 투입하면 배차 간격은 약 20초 정도 늘어나지만 시험 운행이나 개통에는 문제 없다고 말했다. 또한 7호선 청라 연장선 공사로 인한 청라 코넬웨이 상권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명주 더불어민주당 서구 6 의원은 청라 코넬웨이는 수변을 따라 경치를 즐기는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인데 방음벽으로 제일 중요한 상권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 등도 같이 협력해서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본부는 7호선 청라 연장선 정거장 공사를 위해 청라 코넬웨이 수변 상가로부터 4m에 6m 높이의 방음벽과 분진망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상인들이 매출 감소 등 영업 피해를 호소하면서 협의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최 본부장은 상인들에게 법적인 보상까지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대신 상가와 공사 펜스와의 거리를 4m에서 5m로 늘리고 펜스의 디자인도 포토존 도안을 적용하는 등 상인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꾸미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과정이 남아있지만 원만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 구독자님이 그 걱정은 2024년에 개통 못하고 2025년 5년 4월에 개통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담당자 최태한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이 직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개통에 2024년 하반기 개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님 분들은 저처럼 불인이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제 석공님처럼 고수님들도 가끔 계신데 많이 배우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이자가 막 제로금리 수준에서 막 계속 오르고 있다가 어제 또 0.25% 올라가지고 제로금리에서 시작해서 3.25%까지 올랐죠. 지금 미국은 지금 4%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랐지? 중도금 대출 얼마 전에 받았는데 5.1%입니다. 5.1%로 제가 당첨된 아파트가 여기인데요. 근데 지금 이 검단 신도시가 분양가 상한제로 다른 데보다 굉장히 싸게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도 막 당첨 취소하고 막 그러는 게 많다고 그럽니다, 지금.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당첨이 됐는데도 그래요. 다른 데도 뭐 난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제가 4월 달에 당첨이 돼서 지금 한 11월이니까 몇 개월, 7개월 됐나요? 부동산 공부한 지 이제 7개월 됐는데 7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요 4월, 5월 요 때는 제가 청약할 때는 부동산 상승기 꼭지점이었죠. 계속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막 서로 청약 못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불과 7달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검단 신도시에는 엄청난 호재가 계속 생깁니다. 지금 인천 2호선도 요까지만 되고 불로역은 취소됐다가 다시 고양 연장으로 갔죠. 지금 됐죠. 그리고 새로운 게 서울 7호선이 또 청라 연결돼서 또 이쪽으로 연결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즘에 뉴스에서 난리가 난 김포 콤팩트 시티 신도시 개발하고 서울 5호선 끌어오는 게 또 결정이 됐죠. 그래서 또 이것도 이슈가 됐고요. 이 검단 신도시는 계속해서 호재가 막 터집니다. 그리고 김포의 콤팩트 시티가 생기는 것도 검단 신도시에는 호재입니다.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당첨된 아파트는 아파트 입주민방 카톡방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뭐 당첨을 취소해야 되나요?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이제 입주를 2025년 1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곳에서 3억 얼마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통 여기 요즘에 전세값이 내려서 막 2억 하지 않습니까? 전세 입자 구하기도 힘들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집주인이 미리 알아서 전화해가지고 얼마 낮춰주겠다고 그리고 돈을 돌려주는 추세랍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입주할 거니까 이때까지 전세금을 낮춘 금액으로 사셔라 그런 협의를 하고 막 그런다는 거 보니까 우리 아파트 입주민 방법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초등학교를 어디 들어가고 중학교를 어디 가고 이런 얘기들 하시고 유상 옵션을 어떻게 바꿔야지 좋은지 이런 얘기만 하시지 청약에 지금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하는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신도시는
나라에서 지정해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점점 좋아집니다. 살수록. 지금 청라 신도시 엄청나게 살기 좋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막 되게 불안하고, 역전세난 일어나고, 저,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싸가지고, 집주인이 막 야반도주 했다고 막 나오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당황해서 막, 그러고,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그러고, 다 그런 거를 겪었습니다. 영종 신도시도, 거기도 막, 초창기에는 막 그랬습니다. 청라 신도시도 그렇고요. 송도 신도시도 막 미분양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 초반기에. 근데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인천은 서울 있고 인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여기 수도권 여기 신도시들 보면은 서울 중심가랑 맞먹는 막 가격을까지 막 올라가요. 다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저 밑에 뭐 수원, 화성 이런 데도 인천보다 훨씬 비쌉니다. 집값이 저기 밑에 더 밑에 평택 이런 데도 인천보다 더 비싸요. 집값이. 그래서 인천은 진짜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교통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게 인천입니다. 인천. 거기다가 인천의 신도시가 한두 개입니까? 뭐 중동 신도시 중도는 부천이구나. 송도 신도시 이쪽이죠. 근데 서울하고 이쪽으로 부천, 인천 이렇게 되니까 헷갈렸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워낙 까막눈이었었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공부를 많이 하니까 막 헷갈립니다.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 검단 신도시, 영종 신도시, 이쪽이 이 옆에 또 바로 옆에 김포 신도시, 김포, 부천, 인천 이쪽으로 인구가 막 고양, 일산, 창릉 신도시 이렇게 이쪽으로 쫙 인구가 막 몰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천이 또 앞으로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어떻게 좋아지냐? 인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도 신도시에 이 트램이 생깁니다, 이게. 이 송도 신도시 안에서 막 삥삥 도는 거요. 서울 2호선처럼요. 영종 신도시에도 트램이 생깁니다. 부평 있는데도 트램이 생깁니다. 걷다가 이 촘촘히 거미줄처럼 서울 철도도 막 자꾸 들어서고 인천 2호선도 자꾸 인천 1호선, 2호선도 자꾸 연장됩니다. 연장돼서 인천 1호선이 김포로 연결이 되고요. 인천 2호선은 강화로 연결되고 또 고양시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킨텍스, GTX A랑도 연결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서울 5호선, 9호선, 7호선, 서울 2호선도 막 청라로 들어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인천인데 생활권은 서울 생활권이랑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서울 전철에 막 다 들어오는데요, 뭐. 그래서 앞으로 이 인천이 집값 하락세가 이 역사적으로 집값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요. 또 쭉 올라가요. 또 조정을 받아요. 또 쭉 올라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건데 이거는 하락이라고보다는 조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죠. 힘을 모으는 거죠. 팔 사람 다 팔잖아요. 그러면 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가는 거지 뭐. 살 사람만 있고 팔 사람이 없는데요. 누가 10억짜리였는데 5억에 누가 팔겠습니까? 금매물만 팔리는 거죠. 금매물 다 팔리면 이제 팔 사람 없으면 살 사람만 있어요. 그럼 이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돈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데. 요거를 잘 견뎌야 되는데 요거를 못 버티고 던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후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자꾸 좋은 소식만 듣고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